햇살의 책장.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질문법, 어포메이션입니다. 세계적인 명사들이 극찬한 자기계발 분야의 스테디셀러. 우리나라에서는 절판되었다가 이번에 책추남TV의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로 재출간되어 벌써 베스트셀러에 오른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도 재출간을 너무나 기다렸던 한 사람으로서 드디어 책을 소장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긍정 확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긍정 확언을 매일 하고 있고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긍정 확언을 질문형으로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저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샴푸통을 쥐고 사업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아이디어. 골치를 썩이던 문제의 해결책. 계속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1997년 4월 24일 뉴 잉글랜드의 상큼한 봄날 아침이었다. 나는 작은 인문대학의 기숙사에서 지내며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기숙사 방은 가운데 서서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의 크기였다. 당시 나는 30살의 이혼남이었고 내 통장에는 $800도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태였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작은 기숙사 방에 앉아서 콘크리트 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3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에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많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바로잡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앞에 두 생각보다 더욱 괴로운 것으로 누군가가 성공한다면 바로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었기에 완전한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부자 동네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살았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비포장도로 끄트머리에 있는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 살았다. 9살쯤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와 아빠는 왜 늘 돈 문제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늘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수입이 넉넉지 않아 공과금을 내고 식료품을 사기에 부족해서 늘 싸운다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늘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었다. 몇 주가 흘러도 우리는 아빠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아빠는 일주일에 70에서 80시간 이상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당연한 질문을 했다. 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아셨기 때문에 가계부를 가지고 와서 월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월말이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한 두 가지 결심은 나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첫째, 나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나는 그것이 어머니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확신하지만 아무튼 그 당시 나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결심은 인생에서 성공하기로 한 것이었다. 물론 어떻게 성공할지는 고사하고 성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아무튼 나는 부족함과 두려움, 가난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지만 그런 삶은 분명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 죽도록 일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는 내게 가르쳐 주실 수 없었다.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었기에 나는 도서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계발서의 고전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이 쓴 책을 모두 읽었다. 그리하여 유년기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책이야말로 내가 가난과 결핍, 두려움의 삶에서 도피할 길이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 생활도 잘하려고 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서 8학년을 건너뛰었고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 모두 내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나는 줄곧 조그마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계속 기회를 놓치고 대인관계에 실패하며 통장에 있는 돈도 $800가 못 되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피할 수도 없고 맥 빠지게 하는 느낌. 다시 말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성공의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답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다. 그 샤워가 있었던 날이 그랬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가 있기 전날 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자그마한 기숙사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생각하며 방을 둘러보는데 무엇인가가 보였다. 실제로 많고 많은 것이 보였다. 내가 사는 기숙사 방의 벽은 노란색 종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 종이에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등의 긍정적인 말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 있었다. 왜 기숙사 방 전체를 이런 긍정적인 말로 도배했을까? 그동안 내가 읽었던 자기계발 서적들이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진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진심으로 믿지는 못했다. 나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착하다고 믿으려 할수록 그 어느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 솔직히 그런 긍정적인 말을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냉혹한 현실이 나를 응시하며 오, 그래 라고 빈정대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낙심하고 패배한 기분으로 불을 끄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여느 날처럼 샤워를 시작했다. 다만 이 특별한 날 아침에는 내 생각이 전날 밤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내 머리에서 많은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질문들은 단순했지만 심오한 것이었다.
만일 당신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왔는데 어째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했는데도 이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관한 좋은 것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때 나를 툭 친 것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는 인간의 생각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의 질문이 내 머릿속에 생겼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질문이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믿지도 않는 말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섬광처럼 나타난 통찰 덕분에 나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거듭 반복해온 그 긍정적인 말들을 믿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한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제야 비로소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즉시 나는 그 긍정적인 말들을 아무리 오래 그리고 자주 반복해도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 한 가지를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말을 믿지 않기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풍성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릇된 질문을 멈춘다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997년 4월 24일 아침에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 생각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깨달음 이후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단어로 이루어진 질문 하나를 타이핑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적힌 그 단어들을 주시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만일 이 질문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질문을 썼다. 첫 번째 문장처럼 단순한 것이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문장을 썼고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그렇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는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내 인생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이해되었다. 질문을 몇 페이지 쓴 다음 멈추어서 다시 모니터를 주시했다. 모니터에 적힌 말들은 그 전까지 읽고 듣고 쓰고 말한 긍정적인 말과 달랐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평생 찾고 공부하는 동안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야.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후에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몰랐다.
나는 30년간의 종교학 전공을 버리는 일을 시작으로 내가 발견한 것들에 집중했고, 그리하여 드디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찾을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난 1997년 10월 20일,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가 성공 거부증이라는 이름 붙인 어떤 상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성공에 이르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발견한 것을 성공 허용이라는 책으로 출판했고, 이어서 다른 책들과 세미나, 워크숍, 마인드 마스터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생활 방식을 가르쳐서 한 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달리는 삶을 멈추게 하였다. 나는 세미나와 강의, 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샤워 도중 발견한 것과 질문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어 삶을 바꾸도록 내가 창안한 4단계 방법을 가르쳤다. 이 4단계는 이 책 2부에서 소개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또 책과 TV 인터뷰, 워크숍,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내가 만든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카드와 편지, 이메일을 보내왔고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으며 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는 놀라운 결과들을 세미나와 마음관리 그룹에서 털어놓았다.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직장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승진했다. 오랫동안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 수입이 5, 6, 7, 아니 8자리까지 올랐다. 온갖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는데 드디어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대인관계를 포기했었는데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다. 오랫동안 꿈꾸어온 집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무리 짓지 못했던 책을 완성했다.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치유됐다. 온갖 시도를 해도 실패했던 금연에 성공했다. 약을 먹고 치료해도 안 되던 불면증이 해결됐다. 학생들의 성적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다. 골프 및 기타 스포츠에서 우승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하여 어포메이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샤워 중에 했던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 꿈을 내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거나 과식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 건강과 자신감을 빠르고 쉽게 키우기 원하는 사람,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 신앙과 가정, 직장 생활이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 일에서 더 많은 의미와 열정을 찾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찾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원하는 사람,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쉽고 빠르고 스트레스가 적은 길을 찾는 사람. 이 책은 당신이 오랫동안 찾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답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즐기기 바란다. 이 책이 소개하는 방법을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에게 소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 앞에 새롭고 풍성한 삶이 기적처럼 펼쳐질 때 환호할 준비를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노아 세인트 존.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책의 도입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어포메이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